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총선이 이제 한 달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운동권을 성토하며 사당화를 공격해온 한동훈의 투트랙 선거 전략이 얼마나 먹히는가를 통해 선거 관련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따라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입니다. 이 말은 지난 1월 31일 민주화운동동지회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이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반칙과 특권 청산을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라는 토론회에 보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면 축사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4월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 퇴행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은 이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대체할 훌륭한 인물들을 내세워 그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정치의 중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축사를 요약하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국군을 쇠퇴시켜온 운동권 세력 대체제 발굴에 앞장설 국민의힘에 국민의 총선에서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렷하고 간명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연설은 한동훈발 운동권 청산 프레임 전쟁의 본격적인 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하는 것부터 풀어가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치권에 의하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167명 가운데 운동권 이력을 가진 사람은 65명입니다. 40% 가깝습니다. 86세대 범주에 들어가는 1960년생, 1980년대 학번의 민주당 의원은 49명입니다. 전국대학 총학생회장 이력이 있는 의원은 30명, 18%입니다. 대표적 운동권 출신 인물은 15대 국회 때 국회에 입성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86세대가 전진 배치된 것은 2016년 20대 총선 때였습니다. 86세대 지도부는 2016년 5월에 취임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최초였고 그 후에 우원식, 이인영, 김태년 등 학생운동 출신 원내대표들이 줄줄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문제점으로 비생산성, 폭력, 내로남불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운동권 문제로 민주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시민들 위해 군림하며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일부 운동권 정치인은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유흥주점에나 다닌다고 직격했습니다. 송영길은 2000년 5.18 20주년 전야제 참석을 위해 광주에 갔다가 새천년 NHK라는 유흥주점에서 난잡한 술판을 벌였다가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에서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다며 서울대 불합치 사건도 소환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 프레임과 관련해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86세대가 민주화 운동으로 얻은 기회와 기득권을 후속 세대에게 분배돼야 할 부와 권력을 20년 이상 장기 독점하면서 이제는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니라 불평등의 생산자, 불평등의 수혜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도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 목소리에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2월 5일과 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52%가 공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7%, 잘 모르겠다는 10%였습니다. 한동훈발 프레임은 운동권 청산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까지 도마에 올리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1월 1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설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아닌가? 거기야말로 이 대표의 사당 공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내홍은 상상 이상입니다. 친문 황태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비명 상당수가 컷오프 되거나 평가에서 치명적인 감점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중 많은 수가 비명계라는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대해 운동권 출신을 포함한 친명 원외 인사들의 자객 출마도 빈번합니다. 친명계는 공천 학살을 부인하지만 비명계는 이재명의 사당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파고들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고 나아가 민주당 탈당파를 이삭죽게 한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전략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인 중원, 대전 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 약 한 달 만인 1월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대전 충청 총선에서 여야 명운을 가를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통해서 중원 표밭 따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정치를 사리사욕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유창선 연세대 교수는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막무가내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문제점을 가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은 한 위원장이 강조하는 86세대 운동권 청산 주장은 높은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운동권을 성토하며 사당화를 공격해온 한동훈의 투트랙 선거 전략이 얼마나 먹히는가를 통해 한 달 며칠밖에 남지 않은 총선 분위기와 그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